시청자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예, 박운선 자산관리 토크 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나오는 건지 궁금하시죠? 오늘 주제는 인문정신과 비즈니스 세계화 전략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속에는 사실 어마어마한 그 에너지가 숨겨져 있죠. 그 내용은 사회 발전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그 동양에서는 인간의 자기 성찰을 중요시 여기고 서양에서는 과학, 그 안에는 물질 문명의 발전에 대한 기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의 주제를 풀으실 오늘 정말 귀하신 교수님이시죠. 예, 우리 백문규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시고 동대학원 그 석사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업은행에서 근무를 하시고요. 그 심평원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감독 역할도 좀 하시고 두루두루 그 분야에서 인문학 분야에서 실무를 이렇게 축적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최종록 국정포럼 미래국정 최고의 과정 주임 교수님으로도 계십니다. 현재는 소피아 아카데미 회장님으로 계시죠. 백문규 우리 그 주임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개 보면 오늘 그 주제가 인문정신과 비즈니스 세계화 전략이라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숨겨져 있는 내용이 동양은 인간의 자기 성찰에 대한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서양은 과학 문명에 대한 발전으로 그 속에 많은 에너지가 숨겨져 있는데 이 주제에 대한 요지를 간단하게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문정신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삶에 대한 의미, 가치, 방법을 우리가 성찰하는 정신이에요. 뭐 근대에 들어와서 서양이 이제 과학 기술을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은 서양도 바로 이 인문정신, 즉 르네상스 신에서부터 인간이 해방되고 나서는 이 인문정신이 가장 그 중대한 문제로 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 근래 이 첨단 산업사회가 되면서부터 이 삶이 무엇이냐, 무엇으로 사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런 물음에 대해서 이 각박해지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낯설어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인문정신이 없이는 삶의 유지가 대단히 곤란하다. 앞으로 사업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뒤에서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인문학적 성찰을 동양 철학에서 이제 찾는다. 이런데 동양 철학도 이제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노자와 공자, 주역에서 핵심적인 가치를 오늘날에도 찬연하게 우리가 새겨야 들어야 할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내 가지고 요거를 우리 생활에 접목을 하고 요게 기억하시는 분들도 만약 이런 정신으로 무장을 한다면 네. 세계 비즈니스 전략에 먹기 들어가겠다. 뭐 이런 생각에서 예. 세종 포럼의 그 박승주 이사장님께서 이 인문정신에 관심이 많아요. 예. 그래서 저한테 특별하게 이 제목을 주더라고요. 근데 어마어마한 양이 많으니까 그러나 핵심으로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이번 강의를 해주려고 합니다. 예. 오늘은 뭐 이렇게 이 박운선 교수님 이렇게 토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예. 또 전공이 그 서울대학교 법학을 전공하셨는데 예. 법학에는 여러 사회과학 분야도 있지만은 또 인문학의 비중이 좀 클 수가 있죠. 예. 예, 그래서 두루두루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이렇게 이제 논할 수도 있는데요. 방금 그 요지를 얘기해 주신 것 같이 우리나라는 지금이 공업이 발달되면서 사실은 서양 과학 문명에 그 이렇게 뒤따라왔거든요. 그 서양 과학 문명에 뒤따라오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선진국에 진입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어떤 것을 차지해야 될 단계에 어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질문을 좀 해드리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주제에 어떤 그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인문학 정신이란 내용이 어떤 건지. 네. 그거 좀 예. 요지 얘기 좀. 이제 아까도
뭐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삶에 대한 의미와 예. 가치 방법이에요. 예. 예? 가치 방법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예. 예? 이제 어떻게 살?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사람이 지금 옛날보다도 훨씬 참 잘 살고 예. 여러 가지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 주위에 보면 공동체도 붕괴되고 예절도 붕괴되고 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 이거 잘 몰라 이렇게 저 상당히 문제가 돼 있습니다. 예. 지금 산업적으로나 우리 그런 쪽으로는 막 세계 10대 막 기적을 이루면서 세계 10번까지도 가 있다고 그러지만 예. 지금 뭐 꼭 우리나라만도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인문 정신 예.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인문 정신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 그 문제에 관해서 지금 우리나라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어요. 예. 그런 점에 관해서 이제 예. 제목을 한번 풀어보려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교수님 얘기한 내용이 예. 우리가 이제 동양에서는 인간에 대한 어떤 자기 성찰이 중요하다고 돼 있고요. 예. 그리고 서양에서는 과학 물질에 대한 어떤 비중을 두고 굉장히 이렇게 쫓아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서양의 과학 문명에 대해서 비중을 많이 두고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예. 근데 이제 교수님이 오늘 인문학에 대한 비즈니스 세계화 전략이라는 내용이 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람이 살아가야 될 어떤 삶의 인문학의 어떤 그 속에 들어가 있는 혹시 뭐 내용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그렇습니다. 주실까요? 우리 동양은 기본적으로 원래부터 예. 인본 중심이에요. 인본 중심. 예. 신 중심이 아니라 인본 중심으로 처음부터 시작 출발이. 예.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을 이미 받아들여요. 삶에 대해서. 예.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 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예. 하는 것을 옛날부터도 좀 동아시아 쪽에 예.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우리 성현들이 네.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살 수 있느냐 같이 어울려져서 예? 요거를 이 동양 성현들이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방법들은 예. 다르지만 도나 덕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냐 어떻게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거냐 예. 같이 어울려서 여기에 관한 이런 그 여러 주장을 했는데 예. 그런 것에 관해서 제가 이제 노자나 공자 그 또 이 주역 우리 동아시아 정신사에 예. 크게 영향을 미친 이 세 가지 불교는 좀 제어를 너무 양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에서 핵심적인 지혜만을 가지고 한번 현대에 한번 적용 한번 시켜보는. 아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저도 기대가 됩니다. 예. 예, 교수님 그런데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대개 보면 3만 불 시대로 접어들면서 서양 문명의 물질적인 비중을 많이 두고 달려왔거든요. 근데 방금 얘기해 주신 대로 노자나 공자 이런 어떤 그 사상에 그 우리 이렇게 서양 문명이 발달되면서 거기다가 융합을 좀 시키면은 삶에 대한 좀 더 에너지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양도 산업화 이렇게 하면서 세기말 사상이라고 있어요. 1900년대 초, 1800년대 그 산업 변화가 이제 우리보다 한 100년, 150년 정도 앞섰지 않습니까? 예. 앞서가지고 엄청날 때 그 르네상스 시대에서 중세 그 신으로부터 인간이 해방돼 가지고 예. 해서 인간이 이게 이제 홀로 서기에 바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서양 철학에서 유명한 그 실존 철학이 발생을 합니다. 예. 신으로부터 해방돼서 인간이 내쳐진 상태에서 예. 스스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왜 도덕적으로 살고 어떻게 우리가 신에서 벗어난 상태에 살아야 하느냐, 예. 이 상태에서 그 실존 철학이 한번 거대한 그 한번 시련을 겪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런 세상을 이제 겪은 다음에 이제 다시 정립이 돼서 근데 서양 철학도 이제 인문 정신이 굉장히 막 근접해 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거꾸로 그러한 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 동양 철학의 인본주의가 참 더
휴먼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 이런 식으로 예. 해서 왜 정황철학으로 회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예. 지금 많이 융합되어 있습니다. 같이 인문은 서로 간에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건 거의 공통적으로 같이 뭐 연결된다고 봐도 예. 무방합니다. 예, 좋습니다, 교수님. 지금 교수님이 인문 정신과 비즈니스 세계화 전략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지금 논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이 생각한 그 인문 정신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사례가 있다면 혹시 좀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예. 이것을 우리 이 인문 정신을 비즈니스에다가 이 접목을 시킨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요 근래 지속 경영학에서도 이 지속 가능 경영이라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기업에서나 우리 국가 간에서도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신뢰라는 것이 무너지면 안 돼요.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예. 네? 어떻게 보면 신뢰를 갖고 신뢰를 가려면 어떻게 정직해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돼. 예? 그렇죠? 이런 신뢰의 관계라는 건 꾸준히 관계가 정직하고 연결돼야 되는. 예. 서양에서는 자본주의 프로테스탄트가 자본주의 정신을 하는 그 막스 베버가 거기에도 예. 바로 상인이나 이런 기업들은 예. 정직하고 신뢰 갖고 친절해야 되고 그래야 예. 지속관계. 이 비즈니스도 이제 창업, 자기 기술을 혁신하고 신기술을 개발하면서 혁신적인 경영 방법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쪽에서 하지만 예. 인문 쪽에서 이게 사람을 위한 것, 사람답게 사는데 기업이 비즈니스가 기여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 오래 가겠습니까? 오래 가지 않는다. 이건 말이죠. 인문 정신으로 무장된 지금 더군다나 세계 각국의 첨단 이해관계로 막 가고 있고 더군다나 AI 시대까지 막 이런 관국에 이게 이것들이 과연 우리 인류에게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사람이 사람답게 하는데 이게 이익이 되겠느냐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상태에서 다시 성찰한 다음에 그런 정신으로 무장을 해가지고 기업이 간다. 즉 인문학적인 소양도 가지면서 간다고 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갖고 신뢰를 쌓는 기업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을. 그래서 인문학적 성찰도 비즈니스와 세계화 우리나라도 될 수 있다. 더군다나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다른 분야, 예술이나 모든 분야에서 지금 막 첨단으로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내과대 분야 빼놓고 이때 기업들도 거기에다가 인문학적 성찰, 즉 인문정신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데 도움이 되는 이런 쪽으로 가지면서 신뢰의 바탕을 두는 기업으로 한다면 성공을 해요. 반드시. 시청자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문정신과 비즈니스 세계화 전략이란 내용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서양의 과학 문명에 많이 비중을 두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새로운 것을 좀 이렇게 융합을 시켜주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시너지 효과는 엄청날 수 있겠네요. 우리 동양에서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 내공과 노하우입니다. 그런 어떤 동양의 그 어떤 인간의 자기 성찰의 중요성 이거를 융합을 시켜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세계적으로 어떤 수단의 발판을 구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오늘 내용이 또 이렇게 돌출이 됐네요. 자, 교수님 그러면은 좀 더 폭을 넓혀 보죠. 뭐. 우리가 대개 보면은 사회, 경제, 문화 그리고 과학 이런 건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 내용 속에 우리가 동양의 그 여러 가지 사상을 내놓은 그 노자가 있단 말이에요. 노자가 핵심적으로 얘기한 내용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렇게 못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는 노자, 공자 이 주역을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그러면 노자, 공자, 주역,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옛날의 지혜를 지금 오늘날에서 이렇게 한다고 할 때 옛날 그대로 갖고는 우리 현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지금은 모든 분야에서 독트린이라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어떤 주의 하나만이 진리다. 이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럼 옛날 지혜 중에서도 지금 현재 좋은 거, 지금 현재도 사람 사는데 도움이 되고 우리의 그룹들 각 성현들한테 각각 뽑아야 해요. 노자한테는 무의자연을 뽑아야 돼요. 무의자연이라는 게 뭐냐? 자연은
지금 있는 그대로요. 노자는 말이죠. 인위적인 것이 가해지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예. 그것들이 오히려 사람 사는데 해가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때 당시로. 나중에 이제 강의할 때 충분히 설명했지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그러면 무의라는 건 뭐냐면 아무것도 흠이 없는 여러분들이 모든 책 보면 함이 없는 그런데 그건 이제 해석이 잘못된 거고 자연은 속성입니다. 자연 스스로 그러는 것이다. 그럴 때면 무의는 뭐냐면 그걸 해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 이게 그 인위를 가지 말라. 그래서 자연 그대로 인간도 자연 그대로 사는 것이 낫다. 오늘 같이. 그러면 요 생각은 뭔 얘기냐면 그 시절에 필요했던 건데 지금 그대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자연이 이미 인위적으로 엉망하게 가해졌는데 그러면 그때 지금에도 노조가 필요한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업 같은 데서 직원들이나 뭐나 인위적으로 뭘 자꾸 규정 만들고 뭐두고 이렇게 얼맨다. 직원들이 창의성이 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그대로 하도록 놔둬라. 그럴 때 창의성 발현한다. 요 지금 현대 경영에서 자유롭게 창의성 발현. 우리 지금 예술이나 BTS나 있는데 어마어마한 창의성 발현해서 세계 1등까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그런 사상에서 나올 수도 있다. 공자는 그런 뭐냐? 공자는 좀 다르게 오히려 인간 본성이 선하고 아름답고 어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어진 질서를 본성을 하늘로부터 받은 본성을 회복시키면 신뢰가 생기고 거기에서 어진 질서가 발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 이게 조금 낙관적인 겁니다. 인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이걸 완전히 지금 받아들일 수 없어. 그 예를 뭐든 그것도 축소해서 공자한테는 바로 자기를 반성하고 바르게 사는 거. 바르게 사는 거. 공자는 공부를 자기가 반성. 지금 정치권이나 어디 모든 데서 무슨 일이 생기면 놈한테 타답니다. 이 공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잘못을 자기에서 발견해. 자기가 반성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거를 가지고 남한테 확대하는 거. 그리고 공부를 사람 되는 공부를 공부라고 한 거예요. 이걸 실천해서 말로가 아니라 실천은 그러한 것을 가지고 했고 주역은 변화하는 세계를 하루 계속 변하는 세계. 그래서 주역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일신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거. 요걸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결합한 지혜를 가지고 요걸 기업에다가 접목을 한다면 대단하게 성공할 거다. 세계 국제적으로도 뭐 가치가 있다. 참 오늘 저도 적은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가 서양 물질에 대한 비중을 많이 두고 선진국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선진국으로 보면은 놓친 분야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오늘 인문학 정신의 비즈니스에 대한 내용들을 이게 노자나 그리고 공자 그리고 주역에 대한 이러한 융합을 더 보탠다면은 우리가 이제 좀 더 단단한 어떤 삶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시간이 조금 너무 짧으니까요. 제가 이제 끝으로 두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노자나 공자나 주역에 대한 내용들하고 비교가 되는 우리나라의 어떤 이게 사상이 있어요. 그 사상이 태계 이황이 이게 주장한 성리학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리학하고 이게 차이점이 어떻게 될까요? 참 좋은 질문이었어요. 사실은 조선의 이 성리학은 이 유학, 즉 공자의 철학, 공자의 철학을 이어받은 맹자의 철학, 맹자가 이제 그걸 좀 일원화시킨 것을 송나라 때 지금부터 한 1200년 이제 1200 AD 1200년대에 이 송나라의 이 유가 철학자 있어요. 주자라고. 그 주희 이름은 주희고 주자. 이런데 이 주자가 이 공자의 실천 철학을 이론화시킨 겁니다. 성과 리로. 그래서 인간의 본성과 본성이 리다. 즉 하늘의 일이라는 건 우리 노자나 공자일 때는 도라는 얘기야.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본성. 어진 인이다. 그러면 어지러야 된다 사람 그 본성. 이 본성을 리로 해서 리와 일기해서 이렇게 철학적 체계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철학적 체계를 세웠는데 이게 왜 세웠냐면 주의가 이게 그 유학이 이론적 체계가 안 세워지다 보니까
지금 그 도가철학이나 지금 노자철학이 도가철학으로 변해집니다 중에. 예. 그다가 불교 이런 쪽에 뭐 밀려요. 이게 그 이론상으로 여러 가지 예, 밀리니까 예. 요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바르게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가. 예. 요걸 가지고 그냥 그렇게 도덕적으로 살으라면 사람이 말 안 듣잖아요. 예. 이걸 체계화 시켜갖고 이러니까 잘해야 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요걸 만들어낸 거예요. 왜?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고려 때 초에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그것이 조선에 들어갔고 극성을 하는데 이게. 예. 근데 조선 중기로 이제 명나라 때까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명나라 이후에 말이요. 예. 이 성리학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청나라가 되니까 이 청나라는 만주 쪽 아닙니까? 예. 예. 만주족은 성리학을 무시했어요. 유학을 무시했다 이거. 예. 잘 모르니까 명나라. 그러니까 그걸 야만이라고 했잖아 우리나라도. 그래서 우리가 소중화라고 한 거예요 그 사람들.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중국에서 연구가 안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이걸 체계화시키는데 아주 극단까지 몰고 왔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중화라고 예.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초창기나 율곡 선생이나 퇴계 선생은 예. 예. 자기들이 토론할 때 조금 의견이 엇갈리더라도 예, 예. 굉장히 그 타협적입니다. 예. 서로 이해하고. 예. 근데 후대로 들어오면서 폐해가 생겨. 그게 뭐냐면 어떻게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느냐 예. 하는 것이 되는데 이것이 하늘의 이가 리 이것이 바로 인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요거 오는 건데 이게 기와 리 이런 색에서 복잡한 이론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4단 7적인 그런데 예. 요것이 뭐 때문에 하느냐는 뭐 때문에 하느냐 사람 잘 살게 예. 예. 이렇게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데 예. 오히려 요것이 누가 옳다 후학으로 가니까 요걸 싸먹는 거예요. 그게 이게 공리공론으로 형식화되는 거예요. 그러셨군요. 아주 지금 기독교나 모든 종교도 예. 오래 가면 뭡니까? 예. 식 하나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갖고 파가 달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식이 오히려 내용보다 앞서는 거예요. 예. 효를 실천하는 사람이 효가 우선인데 효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갖고 쌈부터 갖고 사람 죽인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 성리학은 그런 것이 있다 하는 것만 하지 지금으로서 성리학에서 우리한테 이끌어올 것은 거의 없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우리가 비중을 실질적으로 많이 둬야 될 내용의 뿌리는 공자나 노자나 그 주역에 대한 비중을 많이 두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야 초기로 들어 우리가 보통을 보면 말이야 정치를 하는 사람이든지 뭔 사업을 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형식화되잖아요. 예, 예. 자꾸 격 형식화돼서 소통이 단절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으로 들어간다 창업으로 처음으로 돌아간다 했잖아요. 그 처음으로 돌아가는데 엑기스가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 밑으로 돌아오면 형에만 남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기업가들 여러분들이 뭐 한다고 할 때는 바로 언제든지 반성적 계기로 돌아보고 바로 우리가 형식화시켜서 원래의 취지와 다르게 예. 변하고 있지 않느냐 예. 이것을 성찰해야 되는 게. 그래서 개인도 매일 주역이 바로 그걸 성찰을 매일매일 일신 매일매일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워진다는 거 예. 강조 그거 주역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지고 예. 있는 덕입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태계 이황의 선생님이 성리학에 대한 비중은 이제 그 노자나 공자나 주역에 대해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속해 있습니다. 칙인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를 많이 느끼는 칠정이라는 거 있죠. 예. 기쁨, 노여움, 슬픔, 그리고 두려움, 사랑, 미움, 욕심. 이런 내용들을 융복합을 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성리학으로 비교가 돼서 실제 인문학의 비즈니스적인 어떤 세계화 그 발판을 구축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 끝으로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삶의 그러면은 목표, 예. 그 이러한 인문학 정신을 가지고 삶의 목표를 둔다 하면은 어떻게 그 하면 될까요? 좀 정리 좀 해서 마무리해 그렇습니다. 주시죠.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각바하게 전부 이익을 주고 출세 또는 부자가 돼야 되고 다 뭐든 다 이런 쪽으로 막 전부 몰려갑니다. 우리가 이제 막
급속도로 성장했으니까요. 예. 세계 기적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예. 2차 대전 이후 일제 식민지를 벗어나 가지고 2차 거기다 6.25까지 거쳤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세계 10위권에 지구상에 도달한 나라 대한민국 빼고는 없습니다. 이건 막 기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급격히 성장하던 게 바로 인문 정신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예. 가정이고 뭐고 있기는 전에서 예. 어떻게 이때 우리가 바로 동아시아 고전에서 사람답게 사는 이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삶을 보다 윤택하게 정신적으로 아름답고 서로 어울려 사는 예. 어울려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예. 막 혼자 아니 어울려 살면서 바르게 살아야 좀 서로 믿을 수 있게 예. 응? 너무 돌려먹고 속여먹고 지금 가장 화두가 된 게 공정가치가 훼손된 게 굉장히 바로 예. 공자나 이분들은 바로 그 공정가치 정의 인의지가 뭡니까? 공정 정의 요거를 바로 세우는 것이 사람 사는 거다. 그래서 사람답게 사는 사회 이것을 지금 더군다나 기업하는 분들이 그런 정신을 갖고 기업을 한다 이렇게 한다면 그야말로 우리 한국 미래가 예. 맞다. 그리고 기업도 그렇게 하면 잘된 물론 기술 창이나 이런 거 가지고 계시고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람답게 하는 그것이 뭐겠는가 하면서 자꾸 보탠다면 예, 좋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인문정신과 비즈니스 세계화 전략이란 내용을 가지고 달려왔는데요. 오늘 대한민국의 소프트 아카데미 회장님으로 계시는데요. 대한민국에서 그 인문학 분야에서 정말 대부라고 이렇게 부르시죠. 우리 백문규 우리 그 교수님을 모시고 이렇게 논의를 해봤는데요. 예, 정녕 우리나라는 서양의 문명이 발달되면서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속에 동양의 많은 내공을 가지고 있고 잠재적인 어마어마한 보이지 않는 자산을 거기다 융합을 시켜준다면은 실질적으로 삶에 대한 그 비중 그리고 기업에서도 큰 뭔가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백문규 교수님 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